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맛있는 와인 고르기 기초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 얼굴도 좀 보고요. 제트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가 훨씬 더 감사를 하고요. 얼굴을 보면 제가 더 반가운 느낌도 들고요. 네, 정빈님 안녕하세요. 선수님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도훈님. 한번 보여드리고. 얼굴 보여주시면 좋죠. 제가 얼굴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요. 네. 선수님도 안경 끼시고, 우리 미희님도 안경 끼시고, 도원님도 안경 끼시다, 그죠? 병원님 오늘 이제 안경은 이건 안경이 아니라 안경이죠. 노안이라 낀 거니까. 그쵸. 저희 엄마도 이제 항상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자, 너무 뭔가 느낌이 고수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조금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와인 고르기,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초. 고급반은 아니고요, 기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비비노라는 어플 아시나요? 비비노라는 어플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1. 사용하고 있다. 아니, 몰랐다. 2. 적어볼까요? 채팅창에. 2번인 분들이 많네요.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비비노라는 어플은 필수입니다. 와인 마신다고 하면서 비비노 모르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와인 좀 마시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 필수 어플이거든요. 지금 싹 다 까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할 거라서요. 여러분 지금 다 설치하세요. 이 어플을 모르면서 와인 마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는 걸 선호하는 게요, 설치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까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걸 보면서 이제 다음 넘어가도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외제차 모임을 갔었거든요. 근데 외제차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와인 모임에 갔는데 와인 모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와인 고르는 비밀이나 요령이나 꿀팁을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알게 된 게 이 어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겨우 알게 됐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나는 그냥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 주는 건데 도대체 어느 와인 모임 가셨길래 이거 어플 하나 가르쳐 주는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니까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고 어플도 안 알려주고 이 어플 하나 아는 데까지 정말 긴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까발릴 거예요. 아무튼 와인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건 요거고요. 근데 뭐 고생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쉽게 안 가르쳐 주나 봐요. 저는 이제 좀 친화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모임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금방 친해져서 금방 배웠는데 나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플이 많은데 요거는 제일 필수 어플입니다. 왜냐면 이 어플 하나만 알아도 기본은 하거든요. 자, 와인 모임에 가면요, 일단 이거를 제일 많이 추천해 주거든요. 제일 이제 와인 좀 아는 사람이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어플을 지금 여러분 혹시 이제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계시면요,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면요, 뭐 와인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와인을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 이름이 클라우디 베이다. 그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뜹니다. 뭐 클라우디 베이 종류가 쭉 뜨죠. 그럼 이 중에 이제 이름이 클라우디 베이라도 이게 와인 종류가 뭐 쇼비뇽 블랑인지 피노 누아인지 샤도네인지 뭐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선택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화점, 와인샵, 마트, 코스트코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보기 전 와인 이름을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와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페렐라다 이제 파비올라라는 와인인데요. 이게 결혼할 때 하는 이제 웨딩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웨딩 와인으로 많이 이제 유명한, 결혼할 때 쓴 와인이라서 유명한데요. 여기 보면 3.9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와인이 몇 점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요, 조금 밑에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어보니까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쭉 적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 평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갑자기 뜬금없는 뭐 미슐랭 미식가인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입맛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영화가 평점이 높을수록 재밌을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영화 평점이 높을수록 재밌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중적이니까. 그것처럼 와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맛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 입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적어보세요. 그 레드는 3.7 이상이면 평타는 친다. 적으세요. 채팅창에 3.7 적으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3.7 적으세요. 3.7 이상이면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트 가서 검색해보면요. 3.3, 3.4 멍멍진창이에요. 2.8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맛이 완전, 정말. 제가 이제 그 와인 모임에 가기 전에 와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와인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사실 저는 애초부터 술 자체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술이 쓰잖아요. 소주도 쓰고, 맥주도 쓰고, 와인도 쓰고, 뭐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와인 모임에서 3.7 이상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맛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실 저는 3.7도 별로 안 좋아하고 3.8 정도는 되는 것부터 마시는데요. 그러면 기본 이상 맛을 해요. 나는 와인이 뭔가 텁텁하고 썩은 맛이 나는 음료라고 생각했는데 3.8 이상부터는 괜찮다는 느낌이 드시게 되는 거죠.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294명이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떤 대다수 사람들이 괜찮게 본 와인인 거죠. 참고로 5.0 만점인데요. 5.0 이런 건 절대 없고요. 4.3만 돼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9달러라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뭐 한 55,000원, 6만원 정도로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가격이거든요. 전 세계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죠. 제가 한국에서 소주가 우리 지금 한 800원 하나요? 700원? 마트 갔을 때 사면요. 근데 제가 캐나다 가니까요. 소주가 13불씩 하더라고요. 13불, 14불, 비싼 데는 15불씩 하더라고요. 캐나다 가니까. 그럼 13,000원, 14,000원, 15,000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캐나다 달러는 이제 뭐 9달러, 이제 900원당 1달러라서 뭐 한 11,000원, 뭐 12,000원, 뭐 한 13,000원 생각해야 되겠지만, 근데 한국에서 소주가 800원이라도 똑같은 이제 병소주 있잖아요, 병소주. 병소주가 한국에서 800원 하던 게 캐나다 가면 갑자기 12,000원씩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주세라 그러잖아요, 주세. 그래서 술에 붙는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는 49,000원 되어 있어도 이거는 미국 달러니까 6만원 돈인데 세금이 붙으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비싸져요. 왜냐? 세금 때문에. 그러면 한 10만원 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는 좀 공구에서 저렴하게 파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적힌 것보다 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즐겨 마신 와인인데요. 이게 네이버 검색해보면 10만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은 거. 근데 저는 이거를 25,000원에 구매했어요.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와인을 비교적 일반인들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맛이 중상이 아니면 구매를 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상은 되는 거죠. 3.7 이상이니까요. 그죠? 박상현님 환영합니다. 네네네. 지금 아직 다 안 오셨죠? 그죠? 진표님도 환영하고요. 포도님도 환영하고요. 석천님도 환영하고요. 두희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은 한번 이제 채팅창에 한번 인사라도. 제트님 안녕하세요. 박상현님도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은 인사라도. 자, 여기 보면 페렐라다 파비올라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와인이죠. 아, 포도님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봤나요? 아니면 몇 번째인가요? 여기 보면 10만원 적힌 거 보이시죠? 제트님 안녕하세요. 진표님도 반갑습니다. 몇 번째 저를 보는 건지 한번 적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10만원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저는 25,000원에 샀다는 말이죠. 어때요? 이런 와인은 선물하기 좋겠죠? 선물하기 좋잖아요. 우리는 25,000원에 사서 검색해봐! 그러면 이제 검색했는데 10만원 나오면 이렇게 비싼 와인을 주다니. 그러면 아니야, 저렴하게 샀어. 이렇게 이제 포도님 저를 두 번째 보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물하기 좋잖아요. 그죠? 구매할 때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보고 사시면 좋고요. 그래서 볼까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에 어울리는지. 여기 보면 이제 벨기에의 보두엔과 스페인의 파비올라의 비밀스런 약혼으로부터 이제 딱 1년 후인 12월 15일에 웨딩을 진행할 때 웨딩 와인으로 선택된 와인이다. 이게 스토리가 있어서 유명한 와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에다가 이렇게 밑에 보면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서머리가 요약이란 내용인데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탑 25가지 스페니쉬 레드 와인이다. 한국에서 현재라고 적혀 있죠. 요걸 누르면 눌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탑 25가지 스페니쉬 와인이 쭉 떠요. 쭉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런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도 다 떠요. 왜 우리가 이제 절대 미각인 것처럼 좀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한지, 스윗한지, 소프트한지, 세그라운 맛이 나는지. 타닌이 이제 약간 떫은 맛이잖아요. 떫은 맛인지, 스무드한지, 라이트한지, 볼드한지. 라이트한지, 볼드한지는요, 이게 왜 물 섞었나, 안 섞었나, 이런 느낌이에요. 왜 약간 빡빡하냐, 덜 빡빡하냐, 국이냐, 찌개냐. 라이트하면 국 같은 느낌으로 가고요. 볼드하면 찌개 같은 느낌으로 빡빡한 맛이 나요. 여러분 겁나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미를 싫어하면 이게 산미가 적은 거 하시면 되고요. 드라이한 거는 설탕 맛이 안 나고 달지가 않고 스윗한 건 단 거니까 내 입맛에 맞게 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윗한 거 좋아하는데 당뇨 올까봐 드라이한 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뇨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탄닌 계열은 별로 안 좋아해서 스무드 라인으로 가는데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아무리 떫은 와인이라도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놔두면 떫은 맛이 좀 가라앉거든요. 왜 이제 와인을 열어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레드 와인은. 레드 와인은 좀 이제 코르크 마개를 딴 다음에 물론 와인 따라 다르지만 한두 시간 정도 실온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짝 맛있어지는 맛까지 이렇게 산화가 되거든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맛있어집니다. 그럼 탄닌감이 도리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이트는 최대한 차갑게 바로 마시는 거고요. 레드는 보통 좀 상온에 코르크 막에 따고 상온에 보통 한두 시간 놔뒀다가 먹잖아요. 차이는요. 탄닌감 떫은 맛이 많을수록 상온에 놔두셔야 되는데 이제 바롤로 같이 이제 많이 떫은 애들은, 심한 애들은 한나절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떫은 맛이 확 줄면서 훨씬 맛있어집니다. 알고 있죠? 탄닌이 센 애들은, 탄닌이 세더라도 일단 상온에 좀 열어놓는 게 더 맛있어진다. 안 떫으면, 조금 한두 시간만 열어놓으면 되고, 많이 떫은 애는 상온에 좀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라이트하고 볼드 차이가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좀 빡빡한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찌개같이 진하게 느껴지는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게 라이트한 느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빡빡한 와인을 마시면 이제 와인이 굉장히 빡빡하고 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에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중간에 라이트하게 많이 먹는데, 일단 와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요. 빡빡한 와인을 많이 마시면 점점 빨리 몸이 맛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 의견입니다. 왜냐면 저는 볼드한 걸 잘 안 먹어서. 그래서 이제 체험담이니까 빡빡한 거는 한번 생각을, 근데 빡빡한 게 맛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보통이나 라이트한 거 많이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향이 나는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몰래 이제 비비노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비비노에 착 검색해 본 다음에
이것은 오크와 바닐라와 초콜릿 향이 나는군. 이렇게 잘난 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난 척용입니다, 여러분. 자, 잘난 척 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플럼이나 블랙체리, 블랙프루트 냄새가 난다. 스모크 하면서 가죽 냄새와 가죽향 같은 게, 가죽향이 난다라고 이제 뻥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아무튼 잘난 척하기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평점을 매겨놓은 것들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와인 랭킹이 떠요. 탑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몇 프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랑 페어가 잘 맞는지도 적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와인은요, 여기 보면 3.6이잖아요. 근데 3.6인 것 치고는 제가 좋아하는 데일리 와인으로 만만하게 먹기 좋아하는 와인인데요. 이게 이제 로버트 몬다비인데요. 이게 3.6이긴 한데요. 아까 제가 열어놓으면,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은 건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제가 그래도 좋게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로버트 몬다비 이거를 이제 이게 17,000원이고 할인할 때는 13,000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요 와인을 한 2-3시간 정도 열어놓으면 맛이 더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6이 아니라 한 3.9까지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3.9 정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주위에 추천해서 같이 먹었을 때 후회하거나 실패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로버트 몬다비는 기본은 한다. 그러니까 비싼 거 먹을 거면 당연히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고요. 저렴하게, 가볍게, 그냥 분위기 낼 때, 이렇게 이제, 아니 맨날 먹든지, 이럴 때는 로버트 몬다비가 괜찮습니다. 로버트 몬다비 한번 적어볼까요?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네, 요게 만만하게 먹기 좋아요. 코스트코에 팔고요. 네네. 와인 고수들이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만만하게 먹기 좋아요. 왜냐면 비싼 거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페렐라다 파피올라는 이제 시중가에는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에 이렇게 살 수 있고 백화점은 훨씬 비싸게 파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여튼 만 얼마니까 좀 만만하죠. 내가 코스트코에서 데일리 와인으로 마신, 데일리라는 게 맨날 먹는 와인, 그러니까 맨날 물처럼 마시는, 이렇게 저렴하게 먹는 건데, 저는 이게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6이라 적혀 있긴 한데요. 이게 매년 달라요. 여기 보시면 3.8, 3.9 보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3.8일 때 한 8, 9병 이제 이렇게 사놓거든요. 근데 또 이제 와인을 약간 숙성시키고 한 1, 2년 지나면 또 더 맛있어지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서요. 저는 근데 제가 3.6일 때 안 샀었을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우리 집에 있는 거 찾아봐야 되지만 아마 3.8이나 3.9 때 샀지 싶은데. 아무튼 제가 산 연도에는 거의 다 3.7, 3.8일 때 사고요. 저는 그 기준 이상만 구매하지 그 밑으로는 웬만하면 진짜 잘 안 사거든요. 그런 평균을 하고요. 이 와인은 특히 적힌 숫자에 비해 제 입맛에 잘 맞았고요. 제가 추천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서 추천합니다. 수연님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와인을 보면요. 4.3, 4.0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 가격은 좀 더 비싼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을 이렇게 가성비를 봐야 되겠죠? 자, 클라우디 베이는 이제 제가 화이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클라우디 베이 한번 적어보실까요? 채팅창에. 수연님 환영합니다. 클라우디 베이. 일단 제가 먹어본 모든 화이트 중에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수연님 안녕하세요. 저를 몇 번째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일단 클라우디 베이를 이제 주위에 추천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사람들을 와인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제가 활용을 하는 와인인데요. 와인을 싫어하다가도 이 와인을 먹으면, 와인이 맛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마트에 가니까 이 와인이 68,000원에서 72,000원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병에 68,000원에 72,000원 어떻게 내고 먹어요? 비싸잖아요? 맘 편하게 먹긴 힘들잖아요. 그거는 옷을 하나 사겠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좀 이따 얘기 나올 건데요. 연말에는 재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35,000원, 39,000원. 제가 이제 클라우디 베이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뒤에 나오겠지만 박스대기를 사거든요. 혜숙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저렴하게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인은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렴할 때 이제 사재기를 해서 쟁겨놨다가 하나씩 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72,000원 하던 게, 재고 떨이 시기에 가면, 재고 떨이로도 괜찮습니다. 숙성하면 맛있으니까. 이제 35,000원, 39,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4.1이잖아요. 4.1이면 진짜 맛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점 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마트에 가면요. 비비노로 검색을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4.0이 넘는 애들이 많지가 않고 넘으면 비싸요. 비싸. 야, 진짜 가격 따라 올라가는구나. 비싼 애들이 보통 평점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48,290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병소주가 뭐 800원이라도 캐나다에는 12,000원인 것처럼요. 주류세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대가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마트 갔을 때 제가 72,000원이었는데 아무튼 할인할 때는 35,000원에서 39,000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기회 되면 꼭 드셔보세요. 화이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화이트는. 그러니까 달달하지 않은 것 중에서 당연히 달달한 게 제일 맛있는데 달달한 거 자꾸 먹으면 여러분 당뇨입니다. 당뇨. 여기 보면 이제 뭐 4.1, 4.2, 뭐 4.3. 1997년도에 이제 클라우디 베이가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저는 2019년 거, 2020년 거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탑 1%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클라우디 베이랑 이제 보통 비슷하게 마시는 와인이 오이스터 베이라 그래요. 클라우디 베이가 4.1이고 이게 3.9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4점 넘지가 않으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이스터 베이가 별로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뭐 와인 모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클라우디 베이가 뭐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와인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 클라우디 베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와인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어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가격 대비 너무 맛있어서 보통 이제 오이스터 베이도 같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다른 화이트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는데요. 클라우디 베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라는 거지 아무 와인보다는 맛있습니다. 65,000원씩 하잖아요. 가격 값을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면 괜찮지만. 자, 요거는 이제 모스카토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스카토인데요. 모스카토는 달달한 와인이에요. 제가 모스카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핑크 요거 모스카토 좋아하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만만하게 마트나 어떤 뭐 백화점 코너나 이런 데서 이제 모스카토 해주면 모스카토는 다 달거든요. 다 달아요. 그게 또 단데요. 가격도 저렴하죠? 제가 샀을 때 한 17,000원 했나? 13,000원 했나? 근데 모스카토도 모스카토 나름인 거예요. 진짜 맛있는 모스카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먹어본 모든 모스카토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평점도 높죠? 근데 보통 모스카토, 영주님 환영합니다. 영주님 처음 보는 건가요? 박혜인 님도 환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스카토는 보통 평점을 보면 거의 다 점수가 좋거든요. 혜숙님도 듣고 계시네요. 얼굴도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혜숙님 와인 드시나요? 안 드세요? 그냥 구경하러 오셨구나. 이 와인은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모스카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스카토가 이제 당뇨가 올 것 같아서, 드라이한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달달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이하면 아무래도 달지가 않으니까 맛이 없는데, 클라우디 베이는, 진짜 유명한 와인이에요. 화이트 쪽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인데,
레드는 그냥 이제 그 3.7 이상이면 되고요. 그 모스카토가 와인 입문자에게 제일 좋거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별로 안 비싸고요. 달달하고요. 이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요거 만약에 찾으면요. 한 두 박스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혹시 이제 지역이 달라서 그런데, 혹시 판매하는 곳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아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한 두 박스 살까? 한 박스 살까? 그 주위에 좀 뿌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페가 보이시죠? 한번 적어보실래요? 와인 싸게 사는 사람들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와인 카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가 왓삽이라는 카페인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와인을 저렴하게 사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 보통 연말에 저렴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요런 카페 가입하셔서 정보를 얻으면 좋습니다. 11만 명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공지사항에 이제 많이 공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생일 선물로 리델 와인잔을 준다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리델 얘기를 할 건데요. 와인잔이 굉장히 비싸요. 15만원씩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살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들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카페명에다가 와인을 치면 굉장히 많이 뜨죠. 여러분이 이제 일단 오프라인 모임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페명에다가 와인을 치면 사람들이 많이 뜨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카페를 몇 군데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근데 가보면요, 와인 모임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약간 인맥 위주로 모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와인만 좋아서 모이는 곳도 있고요. 사실 연애하려고 모이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와인 모임을 한 군데만 가보고 나랑 안 맞는데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5군데 가보고 나랑 안 맞는 모임은 안 가면 됩니다. 저는 항상 모임 같은 데 찾아갈 때 여러 군데를 가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런 어떤 그런 영양가 없이 뭔가 시간 낭비만 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가는 게 낫겠죠. 여러 군데 가보면 나랑 맞는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가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런 데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실 거면요. 여기 대놓고 이제 인맥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인맥을 와인 마시면서 인맥도 또 이렇게 도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요, 이렇게 큰 카페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요,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는 곳은 소수인맥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인맥 같은 데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밴드에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카페 쪽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어 유의하시고요. 와인 모임이라 검색하면 여기 보시죠. 많이 뜨죠? 와인 모임, 와인 모임, 와인 모임, 와인 모임, 와인 모임 많이 뜨죠? 그래서 이런 와인들 중에 여러분한테 좀 잘 맞는 와인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와인 모임은요, 종류 따라 다른데요. 제가 다니는 A 와인 모임은 한 번 갈 때 회비가 6만원입니다. 또 다른 와인 모임은요, 이제 회비가 3만원이나 만원이에요. 또 어떤 와인 모임은요, 회비가 8만원씩 합니다. 이제 하여튼 와인 모임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요런 데가 좀 부담이 없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부터 이제 비싼 와인 모임에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요런 데를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와인의 가격대는 이제 그 카페나 뭐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가격이 뜨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식사비는 n분의 1을 하고요. 와인비를 이제 보통 만원을 내면 모임장이 와인을 사옵니다. 요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곳은 와인, 네? 자, 이런 곳은 와인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와인을 맛보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친목 느낌이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이제 BYOB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와인 모임에 가보면 BYOB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보통 각자 와인 한 병씩 가져오는 건데요. 막상 갔을 때 나는 와인 10,000원짜리 들고 왔는데 상대방들은 다 만약에 이제 10만원짜리 와인 들고 왔으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YOB 와인일 때는 이제 그 모임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묻기. BYOB 와인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가격대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가격대 커트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격 커트라인이 있는 걸 모르고 보통 가격 커트라인이 제일 일반적인 경우는 3만 원 이상 되는 와인을 사와야 된다 이런 커트라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3만 원인데요. 만 원짜리 와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원짜리 와인을 들고 왔다고 뭐 쫓아내진 않는데 본인이 굉장히 쪽팔려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각자 와인 한 병을 들고 와서 자기가 들고 온 와인을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만약 24만원짜리 와인을 들고 와서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겁나 맛있어. 그래서 1번 사람 거 먹었는데 겁나 맛있어. 두 번째 사람 거 겁나 맛있어. 세 번째 사람 것도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맛있어. 자, 다섯 번째 내 와인인데 만원짜리예요. 내 거 맛없는 건데 싸니까. 쪽팔릴까요? 안 쪽팔릴까요? 그래서 실제로 나눠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와인을 이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안 마셔. 맛없어서. 진짜 쪽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YOB라고 적혀 있으면요. 모임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와인이 설사 맛이 없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어떤 가격 기준대를 넘긴 와인이면 나는 기준은 맞추려고 했지만 내가 아직 와인 초짜라서 맛있는 와인을 고를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남들 다 뭐 이제 비싼 와인 들고 왔는데 혼자 3만 원 커트라인인데 혼자 만 원짜리 들고 오면 쪽팔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가격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데는 안 부담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와인비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모임장이 와인 알아서 다 골라고 나는 와인비 10,000원만 내면 되고 식사비는 그냥 엠빵 하는 건 괜찮잖아요. 요런 와인 모임이 좀 만만한데 이런 데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런 데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와인비 플러스 식사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 내고 이제 밥 한 끼 먹고 와인 한잔 하고 한 6만 원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가격대가. 뭐 부담 안스러운 분들은 뭐 그것도 좋은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와인에 너무 빠지면 이제 지평수가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그 와인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30평대로 갈 사람이 20평대에서 머무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와인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그 지평수 늘어날 거 와인 마시다가 평수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인맥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적당히 취미생활을 해야지 과소하게 빠지지 않는 걸로. 그 와인 먹는 사람들이 우스개를 해요. 야, 내가 와인만 안 마셨어도 내가 이제 지평수가 이제 40평에 갔을 건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웃으면서. 왜냐면 이게 빠진 사람들 20몇만 원, 30몇만 원짜리 와인을 막 퍼마시거든요. 하다 보면. 우리는 근데 안 그럴 거니까. 여기 보면 다음인데요. 다음에도 이제 와인 모임 검색하면 카페 이름으로 보면 많죠. 뭐 때루와 플레르 와인클럽 청주 뭐 뜨죠. 이런 데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와인 동호회라고 검색해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뜨죠. 와인? 그 와인 모임에 가면요. 확실히 이제 좀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유 있는 분들이 가보면 확실히 많거든요. 여기 재밌는 특징이요. 여기 문화인데 도내 한다고 그래, 도내. 도내가 뭐냐면 이제 도네이션이 약간 기부 이렇잖아요. 기부의 약자인데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5, 6, 뭐 이제 6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여유 있는 분이면 한 병을 더 들고 옵니다. 예를 들어 BYOB예요. 그러면 이제 한 병 6병이잖아요. 근데 여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병 더 들고 오고 한 병 더 들고 오고 그럼 8병인 거예요. 그럼 6명이서 8병을 마시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부자가 돈 많은 거 자랑만 하면 재수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좀 여유 있다 싶으면 이렇게 도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맙죠. 좋다니까요. 제가 갔던 와인 모임은요, 한 명이 굉장히 여유 있으셔가지고, 제 700만 원을 이렇게 도내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20명을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20명을 골라서요. 대구에 이제 좀 고급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뭐 완전 고급 아니죠. 일반 그래도 좀 괜찮은 레스토랑인데, 1인 10만 원 정도 해요. 이제 코스 요리라서요. 그럼 20명이면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비만 거의 한 500을 썼습니다. 와인비만. 왜냐면 이제 막 와인 한 병은 몇 백만 원짜리였고, 25만 원짜리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 많이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에, 사실 근데 저는 그때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얻어먹어도 이제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얻어먹게 해줘야 고마운 줄 알지. 저는 뭐 막입이라서 이제 만 원짜리 와인이나 100만 원짜리 와인이나 이제 구별이 전혀 안 돼서 그냥,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이런데 끼워줘서 비싼 와인 먹고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웠는데, 100만 원짜리 와인을 먹여줘서 고맙다는 걸 제가 잘 못 느꼈어요. 내 입은 막입이라서 이제 나는 아까 로버트 몬답이 13,000원, 17,000원짜리 와인으로도 충분히 맛있는데, 못 넣으면 100만 원짜리 와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 비싼 와인이 점점 맛있는 게 조금 알게 되긴 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초반이라서. 사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도 연락 오셔가지고, 와인 사준다고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저는 안 갔는데, 요즘 이제 술을 좀 줄인 지 좀 돼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그렇게 돈 많으면 다른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와인 모임에 돈을 뿌리고 다니실까? 도원님, 비싼 게 맛있는 건 것이 진리. 사실 맞아요. 저도 막입이 처음 먹을 때는 100만 원짜리 와인 맛을 전혀 몰랐는데요. 먹다 보니까 비쌀수록 맛있긴 하더라고요. 도원님 고수인데요? 고수가 왜 이런 기초 강의를 들으시나요? 도리어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원님?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강의하는 모습 보러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오셨구나. 제가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야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초대해주니까 굉장히 감사한데요. 좀 자꾸 얻어먹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와인 모임 가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많으세요. 도원님도 도내를 자주 하시나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도내 하긴 했었는데, 저는 도내 비싼 건 못합니다. 너무 비싸요. 아무튼 와인 모임에 가면 도내가 그냥 문화라서요. 이 와인 모임의 문화라서요. 사람들이 도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뜨고요. 여기 밴드거든요. 밴드에다가 와인 치면, 많이 보이시죠? 멤버가 36,000명씩 되네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동네에 가면 되고요. 여기도 와인 모임이라 검색해도 많이 뜨죠. 자, 그 다음 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와인 모임을 가게 되면요, 일단 와인잔을 구매하게 돼요. 이게 보면 이제 처음 여기 한번 적으실래요? 슈피겔라우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보세요. 슈피겔라우 채팅창에 쓰는 거요. 채팅창에 슈피겔라우라고 쳐주세요. 이제 와인잔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보통 슈피겔라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고급이라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요. 일반 와인잔은 어떤 와인의 풍미나 향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 향을 제대로 못 머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이 똑같이 대충 퍼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이런 와인잔을 쓰니까 와인이 아주 맛이 아예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는 통통한 잔을 선호하거든요. 와인잔 하나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와인잔 파는 다 15,000원이면 한 잔 정도 살 수 있고요. 슈피겔라우를 쓰다가 조금 더 이제 풍부한 맛을 느끼게 되면 보통 리델이 유명합니다. 이 리델인데요. 잔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화이트 와인은 시원하게 먹는 게 맛있는데요. 레드 와인은 이제 와인 따라 다르겠지만 좀 한 20몇 도 정도가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 넣었으면 이게 너무 차가울 거고 실온에 둔다 한들 실온이 만약에 이제 17도면 이게 마시는 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레드 와인 20몇 도가 돼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와인을 따뜻하게 20몇 도로 올리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생긴 와인이고요. 저 화면 보이시나요? 와인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와인잔을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이?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와인잔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실온도가 만약에 17도면 와인이 17도 정도 있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델 요런 와인잔으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겠죠, 와인이. 그럼 적절한 20몇 도가 돼서 훨씬 맛있는 와인으로 바뀝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술이 다 똑같은 술이지 뭐라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와인은 어떤 떨기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 상온에 좀 열어놓는다든지, 많이 떨구면 뭐 3-4시간 열어놓는다든지, 그다음 온도가 안 맞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 잔으로 풍미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내고 뭔 짓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와인을 마시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허세랑 좀 있어 보이려고 이상한 짓을 한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뭔가를 할 땐 진짜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좀 열어놔야 되고요. 열어놓는다는 게 코르크 마개를 따고 상온에 1-2시간에서 뭐 많이 떫은 거는 3-4시간 정도 열어놓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온도를 맞춰야 됩니다.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몇 도 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온이 보통 20몇 도가 아닌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서 따뜻하게 따뜻한 건 아닌데 이제 그 20몇 도 정도로 데워야 되고요. 드라이한 거는, 그러니까 화이트는 바로 먹어야죠. 화이트는 차갑게. 그리고 열지도 말고요. 열지 말고. 보통 잘 안 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통한 잔이 좋아요. 통통한 잔. 좀 적어보실래요? 채팅창에 4가지 적어보세요. 통통한 잔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통통하면 이제 향이 이렇게 더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잔은 향이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훨씬 달라요. 맛이 다르더라고. 진짜 다릅니다. 가연님 안녕하세요. 가연님, 두인님. 여러분이 적으셨나요? 어디 뭐 채팅창에 안 적더라고도요. 어디다가 좀 적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요, 와인 잔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10만원, 8만원 보이시죠? 근데 이게 먹어보면, 이제 요런 와인잔보다 이게 좀 더 오동통하게 생겼잖아요. 더 맛있어요. 뭐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와인잔을 하기는 좀 오바라는 거죠. 여기 아까 초심자가 저렇게 먹는 거 오바고요. 나중에 더 맛있었으면 싶으면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생일 선물로 리델 와인잔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급 와인잔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됩니다. 와인잔이 2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무슨 잔 하나 20만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레드 타이, 블랙 타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블랙 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고급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슈피겔라우가 제일 만만한 잔이에요. 이게 와인 가방인데요. 이렇게 생긴 와인 가방이란 게 있습니다. 그 와인 가방은 한 35,000원, 뭐 25,000원 검색하면 뜨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사면 7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보통 와인 모임에서 공구를 해요. 공동구매. 그럴 때 보통 한 3만원이면 사거든요. 사시면 좋고요. 보통 와인 좀 마신다 하면 다 이런 와인 가방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연 가방 안에 이제 와인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하는데, 요건 리델 잔이고요. 요거는 슈피겔라우 잔이고요. 요거는 샴페인병 잔이죠. 샴페인 잔. 요렇게 생긴 이유는요, 길잖아요. 그럼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 거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오동통하죠. 그 향을 머금기 위한 거고, 리델잔은 레드용이겠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고. 그저 뜨뜻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뜨뜻한 건 아니고요. 20몇 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와인 5병의 이름, 연도, 종류, 날을 안 가르쳐주고 맛보고 고르는 테스트를 재미로 하거든요. 와인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와인잔이 5개, 6개는 기본으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미각 테스트인데요.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굉장히 쉬운 걸로 해요. 뭐 하나는 뭐 그 샴페인, 하나는 뭐 모스카토, 뭐 하나는 뭐 쇼블 뭐 이렇게 간단 쉬운 걸로 하는데요. 어려운 이제 고수들은 진짜 어렵게 하거든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다 구별해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저도 쉬운 종류로 만점 받아봤는데요. 이 절대 미각 테스트입니다. 그 리델자는 레드 와인용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와인 그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게 와인셀러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와인셀러를 하냐면요. 전 처음에 이제 허세 정말 심하네. 뭐 별걸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허세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와인이 김치같이 냄새가 나는 거랑 와인을 같이 두면요. 와인에 이제 김치 냄새가 금방 스며든다네요. 그래서 이제 와인의 어떤 그런 풍부한 어떤 그런 향도 와인 풍미의 큰 부분 중 하나인데, 와인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다 냄새 나는 것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럼 난 그냥 냉장고 하나 사서 그 냉장고에 와인을 쟁겨놓고 냄새가 안 나는 종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와인만 넣으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냉장고를 하나 사서요. 냉장고 하나를 사서, 양문 냉장고 하나 사서 그 냉장고에는 와인이랑 냄새가 안 나는 종류만 넣는 거예요. 냉동실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넣고, 냉장고에는 냄새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엄마가 쓰고 있는데요. 내가 샀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가루 파우더 먹는 음식 중에 가루로 빻는 그런 종류 중에 냄새 안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거실에 있는 냉장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자리가 없으니까 제 와인 냉장고에 엄마가 넣어 놓으시던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쟁겨 놓은 와인입니다. 자, 와인을 이렇게 기울여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병으로 놓으면 안 되고 옆으로 기울여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기울여서 넣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상하면 이제 부쇼네가 오는데요. 코르크에 와인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끓여서 음식에 쓰기도 하고 그냥 마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입배를 싫어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와인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와인에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한 사람이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상한 와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재수가 없으면 코르크에 있는 박테리아 이런 게 번식을 해서 와인이 부쇼네라고 이제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또 아예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인 선물 받았는데 맛이 정말 썩은 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야가 나를 이제 독살 시도를 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부쇼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옆에 해놨는데, 이게 다 클라우디베이거든요. 클라우디베이. 얘 클라우디베이고, 얘는 뭐냐? 얘가 페렐라다고요. 페렐라다 적혀있죠. 얘도 클라우디베이 같은데. 이제 술꾼 같나요? 자, 이게 와인이 연말에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수입상들이 재고 남은 걸 털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좀 숙성하는 게 더 맛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고를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 몇 년치 거를 미리 쟁겨놓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화이트는 보통 숙성 안 하고요. 1, 2만 원짜리 숙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숙성하면 도리어 더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면 뭐 1년 내로 먹는 게 좋고요. 3만 원짜리는 뭐 3년, 그 뒤로 한 통에 10,000원당 1년 정도 숙성할 만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면 뭐 한 15년 정도 숙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와인 종류에 따라서 숙성하면 안 되는 종류가 많은데요. 보통 저렴한 거는 숙성한다고 맛이 좋아지지 않아요. 빨리 먹는 게 낫고요. 보통 비싼 레드 와인은 좀 숙성하면 좀 맛있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0,000원당 1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원당 1년. 제가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3만원짜리가 1년이고요. 3만원짜리가 1년. 4년짜리, 그러니까 4만원짜리는 2년, 5만원짜리는 3년, 뭐, 이런 식인 걸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는 숙성한다고 맛있어지지 않고요. 화이트는 보통 숙성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쟁겨놓습니다. 술꾼인가요? 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저는 버니니라는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이 가실주인데요. 얘가 이제 와인의 완전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맥주 같아요, 맥주.
제가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버닌이고요. 과실주라고 되어 있죠. 와인 계열 느낌이고요. 제가 원래 2018년까지 술을 아예 안 마셨습니다. 진짜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모임에 가서 이제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다는 수준이면 맥주 한 잔 정도 마셔주기는 하지만 이건 진짜 마셔주는 거지 즐겨서 전혀 마시지 않았고요. 제가 2018년부터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없을까 하니까 주변에서 다 술을 먹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 중 3분의 1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좀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그 제 첫 시작으로 최고였던 어떤 술입니다. 본인이 맛있어요. 그전에 술이 써서 싫어했습니다. 쓰잖아요. 요게 버닌인데요. 한 3,500원 하나요. 근데 이제 코스트코에는 4병에 만원, 2,500원이라서 괜찮고요. 요게 와인 따개인데요. 요즘은 전동 와인 오프너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딸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와인 마시고 남았는 거 막아놓기 용도고요. 뭐 요런 거는 와인 위에 이제 뱅글뱅글 돌려따기 위한 건데요. 뭐 이거야 뭐. 요즘은 전자동 와인 따개가 나와서 와인 따기가 쉬워졌습니다. 막 이게 좀 와인 막는 게. 근데 사실 이제 남은 와인은 금방 맛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당일 내로 다 막는 게 좋고요. 막아놓는 도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맛이 변하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자, 요새는 봉지 와인도 마트에 판매하던데요. 봉지 담는 과정에 이미 산소가 너무 유입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봉지 와인은 맛있는 와인은 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평점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제가 와인 모임에서 만난 자산가 분은요, 이제 뭐 진짜 700만원씩 도매하던, 뭐 700만원 기본이고 항상 밥을 다 사셨어요. 진짜 뭐 이분이 모임을 주최할 때마다 따라가면 이제 다 공짜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오라고 하셨을 때도 이제 그냥 다 쏘니까 다 쏘는 대신에 그분이 생각하기에 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좀 친화성이 있는 편이에요. 어른들한테 좀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좀 돈 많다고 이렇게 쏘면 그냥 얻어먹고 끝이었는데, 저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항상 작은 선물이라도 늘 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이제 기특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기특하다는 말 들으니 부끄럽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를 좀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이제 아주 이제 어린 꼬마로 기특한 어린아이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기특해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뭐 뉴스 기사 도배를 저렴하게 하는 뭐 정보를 주셨는데요. 이분이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방법은 안 알아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뭐 자산을 쌓거나 이런 거는 일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돈만 쓰세요, 돈만. 돈만 써.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는 이분한테 뭐 사업적 어떤 그런 멘토라든지 이런 건 전혀 이제 안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맨날 밥이랑 와인만 사주시는 분인데, 인생에 무조건 기회가 몇 번 오니까 그때 잘 잡으면 된다. 준비를 열심히 해라. 뭐 항상 이런 말씀만 하시고요. 뉴스에 기사 저렴하게 도매하는 법을 뭐 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잘 얻어먹고, 그렇죠. 뭐 저만 사주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사주는데. 아무튼 이제 본인 기준에 기특한 사람들만 사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이건 들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투자 쪽으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때 제가 강의했을 때 고멘토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고멘토를 어디서 만났는지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웃긴 게요. 제 멘토가 원래는 카푸어였대요. 왜 이제 외제차 사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자산이 하나도 없고 빚내가지고 외제차만 끌고 다니는 사람은 좀 약간 생각 없는 사람 아닌가? 라는 게 일반적인 편견이잖아요. 약간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 게 맞고. 근데 그 멘토가 외제차 모임에 가서 멘토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은 부를 이뤘다는 거예요. 투자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야, 참 세상이란 희한하다. 누구는 이제 카푸어를 하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누구는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운빨이 좋구나. 역시 세상은 운빨이야. 운칠기삼인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운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근데 운이 왔을 때 그거를 잡을 만한 노력과 준비가 됐으니까 잡았겠죠. 만약에 이제 똑같은 뭐 카푸어 외제차 모임을 갔어도
그 이제 이분이 싹싹하니까 싹싹하고 제 멘토인 분이 싹싹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그 고멘토 분이 도와준 거지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분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성격도 좋아야 되고 약간 싹싹하기도 해야 되고 인상도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외제차 모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빌리브를 시행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은행 전화 와서 막 900억씩 대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배우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저분은 뭐 대출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빌리브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리브 아시죠? 빌리브 브랜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사람이 공부는 혼자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모임 같은 데를 어떤 사업가들 어떤 이런 뭐 투자든 사업가들 모임에 가게 되면 좀 환경 조성이 되니까 자꾸 배우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수저 멤버들보다는 자수성가 분들이랑 스터디하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투자 관련 책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책을 2권 받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하실 분들은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어차피 뭐 4기, 5기 때 계속 할 거고요. 책 이름을 공개는 할 거니까 그 독서 모임 아니신 분들도 책 이름은 알려드릴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책이나 봐봤자 쓸모가 없고요. 그 좀 제대로 된 도움되는 책만 골라서 추천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는 끝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조금 받고요. 사실 오늘 강의는 진짜 순수하게 정말 원래 뭐 강의가 뭐 할 건 없지만 와인 얘기만 하는 강의라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재밌었나요? 이제 와인 얘기였는데요. 네, 오늘 진짜 와인만 이렇게 뜨거없이 취미 강의였습니다. 해피님 와인 좋아하시나요? 해피님 와인 드시고 싶으세요? 와인 좋아하세요? 어떤 와인 좋아하시나요? 보이는 것 같아. 조님도 오셨네? 파이님 재밌으세요? 어떤 와인 좋아하시나요? 일단 음소거를 했고요. 말씀하실 분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편의점에 파는 와인들 먹어봤는데요. G9인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너무 뭔가 좀 숙성되지 않은 느낌? 뭐 그냥 뭐 막 먹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는 평점도 좀 괜찮은 와인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이라는 게 온도에 예민해서요.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차가운 데 놔뒀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좀 와인이 맛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잘 된 와인을 선호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요. 이제 좀 큰 와인 모임에 들어간 다음에요. 백화점에 가서 나 어디 와인 모임 에서 왔고 내가 모임장이고 내가 모임 자주 한다 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와인 할인 엄청 많이 해줘요. 한 30%까지 할인해 줍니다. 알고 있어요? 몰랐죠? 우리가 보면 백화점 가면 굉장히 비싸게 와인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근데 큰 와인 모임에서 왔고 내가 모임장이고 모임 자주 하는데 가면 할인 엄청 많이 해줘요. 한 30%씩 할인 받습니다. 물론 이제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4-5병씩 사야 되겠죠? 그리고 선물도 엄청 많이 줘요. 백화점에서 이제 무료 와인잔도 한 4-5개씩 주고요. 와인 따개도 막 여러 개 주고요. 일단 와인잔을 왕창 줘요. 그래서 여러분 와인 모임 출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30%씩 할인받고 사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와인 모임에서 이렇게 비싸게 일반 공구 가격이 만약에 뭐 3만원이면 백화점에서는 한 5만원에 판단 말이에요. 백화점 그것 때문에. 근데 30% 할인해 줘봤자 뭐 3.5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삐까삐까한데요. 백화점 와인은 대신 이제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와인 맛이 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온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마트나 이런 아무 때나 보다는 백화점이 좀 온도 관리를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와인이 더 맛있죠. 몰랐죠, 봄님? 그래서 큰 와인 모임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큰 와인 모임에 들어가서, 와인 모임 나가서 몇 번 나가면서 있는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 물어보면 어차피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해줄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와인 백화점 가서 하면 할인해줘요. 백화점에서 30%씩 할인받고 와인잔도 막 선물로 막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나는 혜택을 받고 있어. 난 프리빌리지드해.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다니까요. 몰랐죠? 이게 다 비리입니다, 비리. 도원님, 서비스 퀴즈이군요. 와인은 음식인가 술인가? 아, 좋습니다. 와인만 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역시 여러분, 우리 먹는 얘기를 하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무슨 마케팅 돈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씩 먹는 얘기도 하고, 맛집 얘기도 하고, 그죠? 아,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 거의. 네, 답 주세요. 답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도 자러 가야죠. 와인은 포도 발효식품이라서 식탁에서 한두 잔도 마시면 음식입니다. 아, 좋습니다. 10대 건강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원님 이런 서비스 퀴즈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보러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저랑 인사 조금 하시고요. 마저 하려고 합니다. 안주는 전 치즈 제일 좋아하고요. 투자책은요, 제가 그 독서 모임에 그 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공지에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임 멤버들은 저랑 같이 이제 독서 모임 하면 되고, 모임 멤버 아니신 분들도 책만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제 파이님, 포도님, 진표님, 수키님 저는 이름이 익숙한데요. 봄님, 영준님, 현우님, 저랑 처음 보시는 분은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시죠? 가시기 전에 가현님,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번 하고, 제트님, 박혜인님, 저랑 처음 보신 분, 아니요, 두 번, 세 번째 보신 분, 인사라도 하시고 가셔요. 네네. 선수님, 안녕하세요. 네. 진표님도 환영하고요. 네, 미님 재밌으셨나요? 영주님 안녕하세요. 포도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한 번씩 취미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재밌잖아요. 파이님 재밌으셨나요? 그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이제 외제차 모임 가서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닌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런 차가 있어요. 구경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재미로요. 파이님 재밌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비투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비투스. 가연님, 유쾌한 강의 재밌으셨나요? 제가 사실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피님, 인생을 즐기시는 건 좋나요? 좋습니다. 요한님, 와인은 재밌으셨나요? 네네.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아비투스 얘기를 하나가요. 지금 현우님 외제차 모임 하고 계세요. 신기한 차 많죠? 저는 외제차 모임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요. 벤츠에 이제 요거 중에 이제 4억짜리 차가 있잖아요. 저는 비싼 차는 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4억짜리 차, 제가 얻어 타보니까 좌석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타보셨죠? 그래서 좌석이 딱딱하니까 저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하고. 비싼 차. 근데 대신 이제 스포츠카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게 속도가 슝슝 나가려면 좌석이 딱딱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싼 차는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구나. 저는 무조건 밟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요.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밟으면 죽을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난 오래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되겠는데요. 좌석이 딱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30대 300억 강의 또 제 방에 있으니까요. 이제 들어오실 분은 이제 들어오시고 나중에 피드백 할 때 또 오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 반가웠고요. 여러분 인싸방에 간단하게 이제 후기 부탁드릴게요. 어땠다? 재밌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싸방에 남겨주세요. 네네.